자, 그래서 우리 후반부 포문을 여는 실질적인 첫 번째 타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고, 오늘은 막 뭔가 복잡한 걸 새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좀 이론적인 얘기, 조금은 본질적인 얘기면서 이전 내용들을 살짝 모아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제 넘버 4를 한 주 연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 한 주도 일단은 여러분이 과제 넘버 4 내 캐릭터 모듈 실제 파이썬 코드 문장들을 작성할 때 써볼 만한 것들 위주로 모아서 살짝 한번 깔아놓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주말에 영상 올리면 마감까지 3일밖에 안 남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음 주는 등교를 해서 여기서 좀 코드 좀 적다가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을 한 주 정도는 과제를 위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요. 스타트 해볼게요. 자,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조금 모아서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까지 만들어 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 실행의 끝이 일반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보통은 그 실행의 끝은 예를 들면 마지막에 뭔가를 출력하고 끝을 낸다거나 와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뭔가 열심히 문장들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인터랙티브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존재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막 앱들 많이 깔려 있잖아요. 걔네들도 전부 다 결국은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들인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사실상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여간에서는 그 실행의 끝 여러분에 도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굳이 막 터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상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간극을 살짝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실행 흐름 안에서, 이런 코드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전보다 조금 더 다채롭게 가져가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위한 보편적인,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방안을 살짝 조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이런 실행 흐름, 보편적인 실행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과제 넘버 4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집에 종사한다든가 점유 내지는 건설에 종사함으로써 점수를 올리는 게 여러분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과제, 그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F4를 눌렀을 때 사용자가 게임 한 판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보다 조금 더 데이터 흐름, 데이터 관점에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짚어놓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과제 넘버 4 막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막 그런 처절한 비명을 굳이 안 적어도 되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느낀 점으로 적어서 낸 친구들이 어제까지 적어서 낸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건 맞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과제 넘버 1도 똑같은 소리를 했던 친구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과제 넘버 2도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과제 넘버 4에 와서야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그거는 뭐 본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이지 이전이랑 똑같은 난이도로 과제를 또 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0번째 설명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았을 수 있는 이전이랑은 다른 새로운 관점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과제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라는 건지, 이 과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지금 준비하고 이게 지금 우리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이 수업의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등등을 오늘 이 수업에서 2시간 동안 소개를 해두고 넘어갔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설명서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혹시나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업로드를 보류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집가랑 관련된 설명서는 게시가 돼 있고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개거품을 물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작업자랑 관련된 설명서랑 그래서 코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랑 관련한 설명서 등등이 이어서 게시가 될 예정이니까 일단 요 수업 내용 영상이라든가
확인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저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구만. 왜냐면 나는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캐릭터는 이렇게만 플레이할 거니까. 그리고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 쓸 수 있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임포트한 모듈들을 몇 개 없긴 하지만 빌트인 모듈까지 치면 진짜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 random.whentheint, time.sleep 정도잖아요. 빌트인 모듈 안에 들어있는 거 뭐 int, bool 이 정도잖아요. 다른 애들 뭔가 복잡한 거 막 뭐 언더스코어 add 막 이런 거 잔뜩 들어있는데 걔네들 이 존재는 하지만 우리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행복하게 난 파이썬 잘한다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다는 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과제 넘버 4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엔간하면 절대로 다루지 않을 법한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 우리 중에 몇몇 작업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작업자인데 진짜로 마치 전략적인 일종의 운영을 전체 판도를 운영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한테나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데이터가 담겨있는 이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점 찍어서 자동 완성 당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존재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 친구들 용이고 여러분 수직화 하고 싶다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걔네들 끌어와서 조건식 분기 흐름 구성할 게 아니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담겨 있는 값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하면 쿨하게 넘겨가면서 내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만 살펴보셔도 그럭저럭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전 과제랑 다르게 이번 과제는 제가 지금 자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직접 내가 다음번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미리 담아두고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지만 예시 캐릭터 수준에 해당하는 간단한 무빙이라든가 간단한 지금 중심 칸 주변에서 자원 25개를 수집한다든가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과제는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스럽게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자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코드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어 보인다. 저기 뭔가 짠뜩 있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당연한 상황이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파이썬 검색해서 뭐 파이썬에서 적을 수 있는 코드가 뭐 있나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 측면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자각을 해 두셔야 그게 지금 과제 넘버 4가 가져가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에 접근하는 올바른 수준이 된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건 아마도 할당문일 것이고 그걸 적절한 자리에 분기 흐름 아마 들어가겠죠. 적절한 자리에 적어둠으로써 적절한 타이밍에 나중에 쓰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를 미리 지정해 놓은 적당한 이름 데이터.점 어쩌고 저쩌고 에다가 세이브를 해두고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는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보시는 훈련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데이터 흐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거랑 관련한 일말의 소개를 오늘 살짝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함수정의 내용을 적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거나 언젠가는 리턴문을 실행하거나 해서 아무튼 어느 시점에는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도록 함수 정의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모듈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py 파일의 내용물을 적을 때도 언젠가는 가장 밑에 깔려있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가장 첫 실습 때 만든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조차도 우리가 굳이 손 대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학교 종이 땡땡땡을 출력하도록 여러분이 정한 노래 가사를 출력하도록 만들기는 했는데 걔를 제외하면 우리 이제까지 중간고사 포함해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수업 안에서는
그냥 F5 누르면 적당히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가끔 분기랑 반복해서 실행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 실행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끝내는 식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 흐름을 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 개념이나 뭐 메모리 얘기라든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우리 메모리, 여러분 노트북에 메모리 몇 기가 달려있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8기가, 16기가 달려있죠. 제 노트북은 지금 16기가 달려있긴 한데 아무튼 16기가든 32기가든 그게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메모리 크기 자체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위에 우리가 작성해 놓은 .py 파일을 토대로 지금 올려놓은 모듈들도 존재해요. 코드들도 일단 메모리 위에 다 올라갑니다. 당연스럽게도 .py 파일 내용이나 함수 정의 내용물들도 다 길이가 유한해요. 여러분은 무한한 길이를 갖는 함수 정의라든가 코드 덩어리라든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어딘가 딱 한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라고 칭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모리가 무한하다면 그 위에 문장이 무한 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순차 흐름만 가지고도 F5 딱 눌렀을 때 무한히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컴퓨터 동네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 약간 경제적인 측면, 비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물이다. 따라서 이 내용물의 끝은 여기다라고 짚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계속 실행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지금 제 작년에 찍은 스크린샷 재탕해갖고 들고 왔는데 작업관리자 보면 작동시간 해가지고 이게 지금 0초 27분 17시간 11일입니다. 제가 지금 출근한 지 11일 동안 컴퓨터를 켜놓은 채로 작업을 하다가 저 때도 아마 수업 자료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작업을 하는 게 가능했었고 이 11일 동안 제 앞에 있는 컴퓨터는 동일한 프로그램, 윈도우즈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행을 해왔어요. 제가 막 버튼을 누른다든가 콘센트를 뽑는다든가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계속 뭔가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사용자가 뭐 백버튼을 연타하거나 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은 계속 실행됩니다. 유한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들,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의 코드 부분 또한 기본적으로는 그 길이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가 유한하니까요. 따라서 어딘가에는 마지막 문장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라든가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 뭐 게임 포함해서 앱들이라든가 걔네들은 계속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손 특별히 대지 않는 한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한도 끝도 없이 3일이든 11일이든 뭐 석 달이든 계속 실행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는 유한한데 실행은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문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을 실행했다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긴 한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일주일째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마지막 문장을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복 구조가 그 프로그램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코드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스킬밖에 없기 때문에 순차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분기, 뭐 한 번씩 실행해도 3일 걸릴까 말까 하는데 분기에서 0번 실행하면 더 빨리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 분기 말고 마지막으로 남은 반복 구조를 집어넣음으로써 동일한 문장을 뭐 3억 번, 3경번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실행이 가능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건 우리 파이썬 처음 배울 때부터 이미 해봤던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그 코드 실행 흐름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가 필연적으로 들어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라든가 게임을 만든다라든가 우리 기말 때 할 GUI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특별히 뭔가를 안 누른다면 계속 실행된다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한도 끝도 없이 실행 가능한 반복 흐름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셔도 좋고 실제로 이건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복 흐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게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유일한 방법은 그런 반복 흐름을 내 코드 안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가운데다 두고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에서 쓰는 프로그램에는 작게는 이제 그 여러분 네온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 말고 막 LED 광고판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글자들 흘러가고 조금 기다리면 뭐 30초 있다가 똑같은 거 또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아마도 30초 정도의 주기로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이전에 나왔던 글자를 다시 한번 출력하도록 진행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 깔려 있는 운영체제들이 여러분이 굳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하지 않는 한 꾸준히 계속 실행되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예를 들면 여러분의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을 받아서 적절한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 화면 내용을 살짝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데이터 흐름을 그때그때 다르게 발생시키도록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그 반복 내용물이 매 반복할 때마다 0번째, 1번째, 2번째 반복할 때마다 그때그때 서로 다른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부분,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번 과제 넘버 4라든가 아니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조금씩 구사를 해볼 예정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지금 한 단계를 더 나간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그 안에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타이밍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매 반복마다 동일한 while문 내용물, 동일한 for문 내용물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서로 다른 할당문을 실행하도록 그때그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들 중에 어쩌면 대표적일 수 있는 한 가지를 이 수업에서 도입을 해서 과제라든가 GUI 프로그램 만들 때 도입을 해서 써볼 예정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옵시다. 자, 여러분도 해보시려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죠. 지금 0.5.4가 아마 최신 버전 올라가 있을 건데 저도 압축 풀어볼게요. 폴더 열기. 파일 더럽게만 하셨어요. 예시 캐릭터랑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는 지금 1번째 시나리오 예시 캐릭터를 열어봤어요. 그 다음에 core.py 이게 지금 몇 줄이니? 1776줄밖에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내용이랑 살짝만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경하면서 여기서 말한 그것들 중 하나를 조금씩 구사해 볼 예정이에요. 그것들 중 하나가 지금 어떻게 과제 넘버 4에는 반영이 돼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달리 말하면 지금 조금 이따 한 번 더 구경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 실행 흐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제출 많은 친구들이 진짜로 자기 작성 중이던 캐릭터 모듈 .py 파일을 제출을 했는데 예시 캐릭터도 그런 어엿한 하나의 캐릭터로서 임포트 당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함수 정의가 두 개가 적혀 있었어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랑 make decisio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은 문장을 적어야 된다면 이 두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initialize 안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할당문들이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할당문 3개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처음에 뭐 할 거냐, 처음에 어디를 신경 써서 할 거냐, 뭐 이런 자잘한 얘기들 위에 적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소위 말하는 봇들이니까 각각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 새로 지정하는 할당문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그래서 내 캐릭터는 이번에 뭘 할 것이냐를 열심히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 숫자 하나 내지는 2개 내지는 3개를 리턴해야 되는 목표가 담겨 있는 make decision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열심히 적어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한 코드 엄청 복잡하게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어디 칸에서 수집할 거냐 등까지 해서 아무튼 이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엔터키 친다면 2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거나 아마도 할당문을 적게 될 거예요. 또는 make decisio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거나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요. 자, 그거를 깔아둔 채로 core.py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core.py 여기는 더 간단해요. 얘는 함수 정의 하나로 내용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1000몇 줄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줄에 깔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run을 호출하는 호출식이 각각의 파일들의 아래쪽에 적당하게 잘 적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잘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py 파일을 고르든 F5를 누르면 core.py에 있는 run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 실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납득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고인물 친구들 2교시 점수 더 잘 받은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10몇 명 있죠. 그런 친구들이 혹시나 해킹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의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측면에서의 체크하는 코드들이 있고 이 아래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코어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꽤 많아요.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적절한 값을 뽑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라든가 아이고 이 언제 다 적었대 이 주석 아이고 뭐한 짓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 여기도 데이터 준비하는 곳이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는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튜토리얼 시나리오 지금 1, 2, 3, 4, 5까지 지금 만들어 놨었죠. 그런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팅을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대충 570줄 언저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드가 0이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매치문이라는 거 치사하게 저는 쓰고 있어요. 아무튼 얘도 분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드 값이 0이면 만초 후 종료하게 하고 모드 값이 1이면 이게 지금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사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등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모드 값이 뭐냐에 따라 is game over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서로 다른 버전을 각각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is game over 예를 들어서 본 게임에서는 현재 시간이 아까 지정한 만초보다 커지면 거기까지만 반복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시나리오 1번 같은 경우는 미리 저 한가운데 주변에서 자원 25개 모아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요청을 지금 게시해 놓은 상태예요. 그 요청을 달성했냐 여부가 곧 이번 게임이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수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드 2 해갖고 시나리오 2번 해본 친구들은 얘는 이제 한가운데부터 해서 이제 Y축으로 양수 방향이니까 아래로 총 8칸을
여러분이 열심히 자원을 끌어와서 수집해서 점유하고 수집해서 점유하고 해서 총 9칸을 점유를 끝내면 그 시점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게임 오버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점유가 안 된 칸이 있다면 게임이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요 텔레포터 열심히 써보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모드에 따라서 아무튼 이스 게임 오버를 호출하면 지금 게임이 끝나야 되는 타이밍이냐, 아니면 또 캐릭터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의사결정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냐를 정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등등등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인터랙티브에 출력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게임 진행이라고 해서 826줄이네요. 게임 진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841줄이네요. 우리 0.5.4 버전 기준으로 841줄에서 여러분 각각 제출한, 그래서 지금 임포트가 완료된 각각의 캐릭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박혀있는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합니다. 딱 한 번 호출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기 이름 정하고 싶으면 새로 정한다든가 한 다음에 요 아래 지금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엄청 커다란 와일문을 드디어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858줄이에요. 절반 정도가 데이터 세팅하는 부분, 첫 반복 준비하는 부분이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그 게임 전체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계속 실행하는 걸 구성하기 위한 커다란 와일문이 등장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첫 줄은 뭐 직관적이죠. while not is game over라면, 아직 게임을 더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용물을 한 번씩 꾸준히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살짝 보시면 make decision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캐릭터 모듈들 중에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 번째 캐릭터 모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make decision을 호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호출하기 전에 데이터 전달하는 코드들 위에 적혀 있고 등등등이긴 해요. 지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700줄에 달하는 core.py는 절반 이상이 할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적다가 제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make decision을 호출하는 건 현재 그 엄청 커다란 while문의 내용물로서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캐릭터 모듈에다가 적어놓은 함수 정의 적어놨죠. 그 make decision 함수 덩어리는 이 게임이 진행되면서 반복적으로 호출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호출하다가 이제 이 make decision이 리턴한 값을 가지고 그걸 이제 체크를 쭉 진행해서 그게 유효하다면 그 값이 뭐냐에 따라 수집 행동을 적용한다든가 이동 적용한다든가 점유 행동을 한 걸로 적용한다든가와 같은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할당문들 덩어리들 중에 리턴 값에 걸맞는 딱 하나를 잡아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실행이 다 끝나면 방금 봤던 그 커다란 while문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지금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캐릭터가 여러 명 있고 이번에 0번째 캐릭터가 의사결정했다. 그 다음번에는 몇 번째 캐릭터가 의사결정해야 되냐. 이건 이제 각각 무슨 의사결정을 해서 후딜레이가 얼마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거고 아무튼 다음 반복 준비하는 3단 콤보 마지막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끝나면 실행이 끝나면 마지막에 결과 출력하는 부분이 밑에 살짝 깔려 있고 여기 실제로 그림 파일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죠? 그림 파일까지 다 출력하면 드디어 런 내용물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캐릭터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while문 실행하기 전에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while문 실행하는 동안 매 반복마다 make decision을 호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커다란 while문, 그 커다란 반복 흐름을 진행하기 직전에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가 있냐? 있다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상황에선 여기다가는 할당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다음에 make decision 함수 정의 안에다가는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행동할 차례인데 후딜레이 다 끝났는데 지금 주변 상황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방금 자원을 수집을 끝냈으니까 지금 다시 중심 칸으로 이동해서 수납을 해서 손을 비워야 다음번 수집을 또 할 수 있겠구만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값을 리턴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분기 흐름이 종종 반복 흐름도 들어있긴 하지만 아무튼 수많은 할당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 덩어리를 그때그때 한 번씩 실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값들의 조합을 리턴하는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게 될 거예요. 대충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시겠지. 설명서 내용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구만 정도까지 느끼실 수 있어야 우리 GUI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GUI 프로그램 챗 GPT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와요. 애초에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챗 GPT는 공개되어 있는 것만 읽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친구잖아요. 우리 수업은 나쁘게 말하면 학고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GPT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GPT가 알게 된다면 저는 라이브러리를 바꿀 겁니다. 내년에 또 그 친구가 알려주면 오답이 되도록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자,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해요. 과제 넘버 4 코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 호출하면 일단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가 아닐 때까지 계속 의사결정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부연입니다. 다 데이터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 실제 버전은 지금 보니까 몇 줄이었나? 한 600여 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뭐 트라이 문이라든가 매치 문이라든가도 들어있긴 한데 그거 안 적었으면 줄이 훨씬 더 길어질 거긴 한데 여러분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썼어요. 아무튼 이 과제 넘버 4 게임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 이니셜라이즈 딱 한 번 호출될 거고 여러분 캐릭터 모듈의 make decision은 매 반복마다 호출될 겁니다. 매번 이전 행동의 후딜레이가 끝나는 시점에 적당한 타이밍에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팅해 둬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미리 실행해 둬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서 밀어 넣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내 캐릭터가 뭐 할지 역시나 make decision 내용물로 밀어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5 누르면 내 캐릭터가 게임을 원활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캐릭터가 50 몇 명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본 게임에서는 여러분이 다 모듈 제출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임포트해서 차곡차곡 리스트에다 담아놓고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게임의 코어는 매 반복이 끝나는 시점마다 다음번 메이크 디시전 호출해야 되는 모듈을 호출해야 되는 캐릭터는 누구지를 결정하는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을 추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왔던 우리 중간고사 문제로도 나왔던 그 3단 콤보가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반복 이니셜라이즈 하고 매번 게임 오버냐 아니냐 판단하고 게임 오버가 아니라면 이번 반복 내용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콤보로 다음에는 누가 메이크 디시전 호출을 받아야 되냐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음번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다른 캐릭터들의 행동을 실제로 이 게임에 적용을 하는 뭔가 복잡한 코드 덩어리들이 아래쪽에 쭉 나열돼 있고 그것들이 다 끝난 이후 시점에나 다시 한번 내 캐릭터의 메이크 디시전이 호출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수집하는 동안 다른 애들은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 갑자기 점유를 할 수도 있고 지들 맘대로 이런저런 할 거예요. 나는 지금 거점이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저기로 이동하겠다라고 리턴을 해놨는데 그 내가 이동하고 있는 그 짧은 후딜레이 사이에 새로운 거점, 더 가까운 곳에 거점이 건설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등등등 수많은 상황들이 다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적용된 이후 시점에
다시 한번 내 .py 파일, 내 모듈에 들어있는 그 함수 정의, 그 함수 덩어리 내용물이 실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요. 자, 그래서 약간 다른 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후반부에 사용할 GUI 프로그램의 코어를 구성하는 코드 실행 흐름입니다. 그게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니셜라이즈 호출하고 끝내야 할 때까지 역시나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 간격 동안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동일한 업데이트를 호출할 거예요. 따라서 현실 시간 측면에서 본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FPS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게임 같은 데서 이제 느린 컴퓨터에서 하면 화면이 막 끊기고 이제 빠른 컴퓨터 PC방 같은 데서 게임하면 뭔가 유려하게 화면이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FPS 60이냐 120이냐 막 그런 걸로 여러분이 좋은 PC방과 그렇지 않은 PC방을 구분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FPS가 프레임스 퍼 세컨드의 약자고 거기서 말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그런 게임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에 엄청 커다란 와일문 들어있는 반복 흐름의 반복 내용을 한 번을 수행하는 걸 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초에 이 커다란 와일문 반복 내용물을 60번 실행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60fps로 동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일단 기본 세팅상으로는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은 60fps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정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물론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0분의 1초, 예를 들면 60분의 1초 동안 내 프로그램의 실행은 잠시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프로그램은 잠시 잠들 겁니다. 그 잠들어 있는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는 지금 모니터에 떠 있는 내 캐릭터 위치랑 상대방 캐릭터 위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시점에 우클릭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 평타를 치기 시작해야지 모션을 캔슬하면서 좀 더 DPS를 올릴 수 있겠구나 등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서 스킬을 쓰기 시작한다든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킨다든가,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한다든가와 같은 입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분의 1초 동안 자는 동안 들어온 입력들을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나 자는 동안 저 사람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니? 그러면 이번 프레임에 점프를 해야겠구만. 이번 프레임에 왼손을 질러야겠구만. 이번 프레임에 기원권을 이제 발동시켜야겠구만. 과 같이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60분의 1초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레임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히 입력을 하지 않고 특별한 데이터 변동 소요 없이 다음번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기는 합니다. 아무튼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한다라면 보통은 자는 시간 동안 입력을 할 거고,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나 자는 동안 이런 입력이 들어왔냐를 체크해서 실제 게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GUI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이번 반복을 구성하기 위한 업데이트 내용물은 시간의 흐름 내지는 그동안의 사용자 입력을 중요한 데이터로서 반영하고 그 중요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화면 내용을 변경하도록 스킬을 사용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출력하기 시작한다든가 등등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전달하도록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는데, 자, 60분의 1초 자고 다시 업데이트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이번에 몇 번째 호출했냐? 예를 들어서 1초 있다가 화면을 빨강색으로 바꾼다 같은 게 목표였다면 업데이트 호출될 때마다 숫자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이 딱 되면 이제 60프레임째구나. 정밀하게는 61프레임째구나. 그러면 이제 이번 프레임에 빨강색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구성해 놓고 F5 누르면 진짜로 F5 누르고 1초 뒤에 화면이 빨강색으로 바뀌도록 실행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시간 흐름이라든가, 비록 과제 넘버 4는 현실 시간을 다루고 있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내 지난 의사결정 수행한 일에 거점이 또 바뀐 건 없나, 아니면 거점에 수납된 자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진 않았나 와 같은
체크를 하고 그 체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내 위치에 딱 거점이 새로 건설됐으니까 저기까지 이동할 게 아니라 여기다 바로 수납해버리면 손을 비울 수 있겠구나 와 같이 그거에 대한 적절한 계산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납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면 되겠구나라고 최종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사용하게 될 중요한 데이터들을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첫 반복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미리 이니셜라이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하도록 마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지금 과제 넘버 4로 돌아온 겁니다. 아까 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죠. 이게 지금 여러분 기말 때 쓸 라이브러리의 코어고 이게 지금 우리 과제 넘버 4의 코어 내용물이라 보시면 돼요. 방금 봤던 거 우리 수업에서의 GUI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 PC방에서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 이런 코드 흐름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보편적인 패턴이니까 지금 시점에 납득을 해두시고 넘어가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 버전 같은 경우는 워낙 화면에 출력하는 게 엄청 무거우니까 이 프레임 개념을 더 잘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에 맞춰서 정밀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프레임을 좀 더 잘게 나눠서 가져가고 막 한 번 while문 반복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4번 호출하네 8번 호출하네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게 진행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과제 넘버 4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내 캐릭터 모듈 만들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 2개를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여러분의 캐릭터에게 제시되는 목표 또한 그 게임에서 각각의 프레임마다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전 행동을 수행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데이터들이 변경됐나 그 다음에 이전에 내가 미리 세이브해둔 데이터들은 뭐가 있냐 등등을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내 캐릭터는 이번 타이밍에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 이제부터 수납하면 되겠구나 이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자원을 수집을 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리턴을 하면 그 리턴 값을 토대로 실제 게임 속 내 캐릭터의 행동을 적용을 시키는 건 일단은 과제 넘버 4 같은 경우는 코어가 알아서 해주도록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냥 0하고 리턴하면 여러분 개인 평면 그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정확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번째 칸을 들고 와서 거기 적혀있는 5라고 적혀있는 거 0으로 다시 붙여서 담는다와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 흐름은 이번 과제 넘버 4 같은 경우는 코어가 알아서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GUI 프로그램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말 시즌에 여러분만의 게임,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 게임 속 세상에 중요한 데이터를 반영하는 작업조차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적어가면서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셔야 할 거예요. 과제 넘버 4가 우리 GUI 프로그램의 일종의 체험판에 해당하는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로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대충 여기까지 듣는데 그렇게 막 위화감이 느껴진다거나 하지 않죠. 우리 막 되게 수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다룬다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이전에 본 적 없는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대충 초중고 때 친구들이랑 PC방 갔다 온 그런 정도의 지식만으로 얼마든지 주파 가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일단은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과제 넘버 4는 코어가 중요한 데이터 흐름은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일단은 짚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이런 코드 실행 흐름 안에서 조목조목 적절한 유효한 데이터 흐름을 선택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게
지상 목표 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코어가 꽤 많은 것들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었던 대부분의 .py 파일, 대부분의 파이썬 프로그램들 실행 흐름과는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이번 반복 내용물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이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 심지어 과제 넘버 2, 과제 넘버 3랑도 조금 느낌이 다른 감각을 가지고 열심히 문장들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중요한 차이점으로 자, 과제 넘버 3랑 과제 넘버 4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제 넘버 3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러분의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 함수 누가 호출하냐? 이거 중간고사에도 나왔잖아요. 코어가 호출하는 거예요. 코어가 지 맘대로 아무 때나 지가 원할 때 지가 원하는 값을 레프트 라이트에 담아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지 맘대로 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레프트, 이렇게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 내용물들 각각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 흐름만 제공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가 여러분이 과제 넘버 4에서 make decision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때도 거의 동등하게 들어가는데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과제 넘버 3는 이전 듀얼에서 레프트랑 라이트가 누구였냐는 1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신경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듀얼 내용물 안에서 여러분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전부 다 인수 레프트, 인수 라이트에 담겨있는 값들만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일관적으로 결과를 출력해서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었어요. 그제 과제 넘버 4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정하는 데이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동을 할 거냐 수집을 할 거냐, 이동할 거면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거냐 정도까지만 정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정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번에 또 어떻게 정하고 등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내 캐릭터는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3,3에 있는데 255,256으로 이동하는 그런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리턴 값을 지정을 해가면서 실행될 수도 있게끔 함수정의 내용물을 구성해둬야 되고 추가로 그런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좀 더 장기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일종의 문맥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게 돼요. 중심 칸까지 이동한다. 아니면 지금 가장 가까운 수집 가능한 칸으로 이동한다 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저 멀리까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는 점유가 돼 있고 어디엔 텔레포트가 깔려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빠르게 저 255,255로 이동하려면 나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여기서 텔레포트를 타야 되는 거냐 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단순히 리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그 중간중간에 계산해 놨었던 중요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도록 미리 담아두도록, 그래서 그런 과거에 담아둔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번에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반드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과제 넘버 3랑 차이점이 이거예요. 과제 넘버 3 여러분이 막 방금 전 레프트가 누구였지? 그런 거 저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지만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번 듀얼에서 활용하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제출 가능이 뜨지 않았을 거예요. 대결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 3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여러분이 대괄호 수식이라든가 if문 등등을 구성을 했어야 됐어요. 과제 넘버 4는 여러분이 아마도 반드시 그 짓을 해야 됩니다. 내 이번에 알아둔 중요한 데이터를 반드시 적절한 자리에 담아놓고 make decision 내용물 실행을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항상 적절한 데이터를 담아둔다라는 게 보장되면 다음번 make decision이 호출됐을 때 미리 담아놨을 그 중요한 데이터까지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평면, 공유 평면, 뭐 내 캐릭터 위치,
그다음에 거점 목록 이런 것들만 추가로 들고 와서 아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원래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난 지금은 이걸 하면 되겠구만. 이 행동을 시작하면 되겠구만과 같이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준비해 둬야 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한다라는 건 우리 그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뭔가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름만 잘 정해두고 여기까지 해서 저 이름에다가 획수를 담아둔다. 획수를 잘 담아뒀다면 그 리스트 하나씩 꺼내와서 하나의 리스트로 조합을 한다. 조합된 거 지금 뭐 길이가 6인 친구를 유효 숫자가 2개만 담겨 있도록 압축을 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트 값 하나를 뽑는다.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리턴을 하는 거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중간중간 나눠가면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도 데이터 이름을 미리 정해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될 거고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해두시면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게임 만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이 데이터 흐름이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코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데이터 흐름을 목표에 맞게 순서대로 가져가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다양한 게임 엔진들에서도 이런 이니셜라이즈, 그다음에 업데이트 등등 적당한 타이밍에 한 번 내지는 매번 호출되는 그런 함수 호출식들이 커다란 왈문 위에 또는 안에 속속들이 박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는 이런 용도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게임 60프레임 그래요. 60분의 1초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함수로 호출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캐릭터가 걸어가는 느낌이 든다라든가 내 투사체가 날아간다라든가 내 투사체가 적절한 거리까지 날아가면 저 캐릭터한테 맞아서 피가 깎인다든가 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임 화면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진행시키듯이 여러분의 메이크 디시전을 반복 호출함으로써 여러분이 작성한 모듈을 가지고 형성되는 게임 속 세계의 내 캐릭터를 한 끗 한 끗만큼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내 캐릭터가 어엿한 수집가로서 0.2인분 정도를 수행하면서 과제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반복하면서 이 얘기들을 살을 조금씩 붙이다가 결국은 아무튼 여러분 해야 됩니다로 귀결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도달을 하고 있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요. 괜찮습니까? 질문, 궁금한 거 질문 받는다. 당신 게임 해봤습니까? 뭐 해봤습니까? 그쵸. 요즘은 뭐 롤을 아직도 하지. 그치. 제가 롤 베타 유저거든요. 북미 베타 유저입니다. 한국 서비 생기기 전에 북미 베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베타 유저한테 라이엇 걸 트리스타나인가 그 스킨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한국 서버로 계정 이전하는 시기를 놓쳐서 한국 서버에는 그 스킨을 안 들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저는 시즌제죠. 그게 시즌 1인가 뭐 시즌 2인가 막 그래 정도까지 칼바람 처음 나오고 칼바람 그 눈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벤트에서 눈덩이가 딱 들어오고 그게 완전 개꿀잼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그 눈덩이가 지금은 상시 제공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진행하다가 접었는데 아무튼 그 롤 같은 게임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뭔가 좀 자연스러운 뭔가 좀 내 캐릭터의 무빙, 카이팅이라든가 CS 먹고 등등 있죠. 논타겟팅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결국은 건물을 부시는 게 이기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 느꼈던 그런 뭔가 유려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조차도 그 롤을 만드시는 분들은 함수 정의 하나 내용물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프문을 때려 넣어가면서 매 시간 흐름마다 이 투사체를 얼마만큼 전진시키고 미니언들을 다 얼마만큼 전진시키고 등등의 데이터 흐름을 각각의 시간 간격마다 발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게임 속 세상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전진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느낀다면 그거랑 거의 비슷한 작업을 우리가 과제 넘버 4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 때 내 캐릭터 지금 저 255,255까지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롤에서 건물 부심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게 목표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프레임에, 이번 의사결정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번 타이밍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를 수많은 분기, 수많은 조건식들을 계산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계산해 놓은 중요한 값들을 할당문으로 데이터점해서 담아두어 가면서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접근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타이밍에 내 캐릭터의 현재 위치가 255, 255가 되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함수 하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열심히 적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간단하고 커다란 반복 흐름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반복 흐름, Y문의 내용물은 함수 출식 하나 정도로 축약을 해뒀어요. 그 함수 내용물 안에 여러분이 적절한 분기 흐름들을 열심히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 함수 내용물을 열심히 실행하면서 데이터 흐름을 매 프레임 시간 간격마다 내지는 매번 행동할 때마다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흐름은 뭐 우리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데이터 흐름의 본질은 이미 있는 걸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서 가져와서 더하기 빼기를 하든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 결과를 어디다가 우리 미리 지정한 이름 자리라든가 아니면 위턴한다라든가 적절한 데다가 담거나 위턴하도록 만드는 게 데이터 흐름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 의사결정마다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뒀다면 이런 전체 코드를 계속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롤 게임 화면이 내지는 과제 넘버 4 우리 다중평면 세계에 들어있는 어릿한 내 캐릭터 한 명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내지는 게임 속 시계의 경과에 따라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애니메이트를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과제 넘버 4고 이걸 결국은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실제로 각각 그때는 심지어 나만의 게임을 유려하게 애니메이트 하도록 구상하는 게 목표니까 지금 시점에 미리 예습을 해놓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로 구경해 두고 아까 전에 코드 흐름 위주로 이 함수 한 번 호출되고요. 이 함수 매번 호출될 거예요. 까지만 구경하고 왔는데 내 캐릭터 모듈에 담겨있는 데이터 흐름을 살짝만 확인을 해보고 오늘 일단 수업은 끝을 내도록 할게요. 일단 마감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7일을 더 연장해서 설명서도 바꿔가지고 다음 버전 0.5.5가 되겠죠?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수집가 뿐만 아니라 작업자 스타일 관련한 설명서를 동봉을 해두도록 할게요. 거기는 이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수집가 친구들은 1도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예를 들면 거점을 짓는 것과 텔레포터를 짓는 것 사이에 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딴 거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설 안 할 거면 그런 거 일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무튼 무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일단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작업자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뭐 나는 내 스타일로 만들래 그렇게 진행하셔도 얼마든지 0.2인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두 경우 전부 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버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아마도 봤을 모드 1번에 대한 예시 캐릭터입니다. 자, 일단 요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0.2인분 정도 하면 과제 넘버 4 만점이 될 거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정확히 1인분이 예를 들면 수집 몇 만큼 해야 1인분이다 그런 걸 제가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예시 캐릭터를 만들면서 예시 캐릭터들은 대충 한 0.1인분, 0.15인분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든다면 충분히 0.2인분을 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본게임 1만 초짜리 본게임에서 동작하는 본게임에서 0.2인분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이 복잡하게 느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엄청 간단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이 친구에 대한 설명 데이터 관점에서의 설명이 들어있어요. 시나리오 넘버 1에 대한 예시 캐릭터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일단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state라는 이 state에 대한 설명도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아무튼 state라는 이름으로 0 또는 1을 담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0이다라면 나는 지금 원래 수집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내 여기서 수집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 지금 바닥에 자원이 없다. 내 개인 평면에. 그러면 나는 지금 수집을 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은 수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는 걸 추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1인 경우에는 이제 수집이 다 끝났어요. 내 손이 가득 찼어요. 힘이 10이라면 내 손에 자원이 10만큼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나는 수집을 하는 게 지상 목표인데 손이 가득 찼기 때문에 수집을 못해요. 따라서 손을 비우기 위해 거점으로 가서 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1인데 내가 서 있는 칸에 거점이 있다라면 나는 수납을 하면 됩니다. 난 그럼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칸에 거점이 없다라면 거점이 있는 칸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대충 분기 흐름 같은 느낌으로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었냐를 기억하기 위한 데이터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좌표 하나를 이제 담아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대괄호 열고 닫고가 아니라 소괄호 열고 닫고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미 초중고 때 본 적 있죠? 0,0으로 가고 싶다라고 대충 적어 놓은 셈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도로만 쓰고 갑시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일 때는 내 지금 서 있는 칸에 자원이 없다면 나는 다른 칸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스테이트가 1이라면 나는 지금 이 칸에 거점이 없다면 다른 칸에 거점이 있는 칸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칸,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칸 또는 수납할 수 있는 거점이 있는 칸을 미리 물색을 해서 0,0의 거점이 있다. 0,0의 자원이 5만큼 놓여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좌표를 포즈라는 데이터 이름에 미리 담아놓고 다음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여긴 이제 봇들 이름 정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순차 분기 반복 코드 관점에서 얘기해요. 내 캐릭터는 매번 의사결정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수많은 분기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뭐냐를 찾아서 적절한 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수집하는 게 목표였다면 달리 말하면 지금 data.state 값이 0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수집할 새로운 칸을 찾아야 된다 라면 열심히 찾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칸에 자원이 있냐 없다면 그 북쪽에는 있냐 동쪽에는 있냐 서쪽에는 있냐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 간단한 방법 하나를 적용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평면 같은 경우는 여간에서는 이 예시 캐릭터가 쓰고 있는 그 새로운 칸 좌표를 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수집과 캐릭터를 만들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차이가 크구나 생각해보니까 본 게임에서는 차이가 크니까 그거는 다음번 시나리오 같은 데서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캐릭터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중심 칸은 점유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텔레포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이제 본 게임에서는 여긴 점유가 돼 있고 저기는 안 돼 있고 심지어 텔레포터가 여기저기 깔려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칸을 찾아서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칸을 찾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 목표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칸을 정하는 게 목표라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코드는 어떻게 이동하든 항상 비용이 동일하다라는 걸 가정하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칸을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가 돼 있다든가 텔레포터가 깔려 있다든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멀리 있는 칸임에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가는 게 가까이 있는 칸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최대한 빠르게 수집을 해야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본 게임은 10,000초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칸에서 수집할 거다라면 예시 캐릭터 코드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집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칸을 고르는 게 목표라면 여기보다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코드를 적으셔야 될 겁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딱 알맞는 튜토리얼 시나리오가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칸을 이전에 정한 적이 없다. 포즈라는 이름에 적절한 값을 담아놓지 않았다라면 담아둘 겁니다. 따라서 이 분기 흐름이 끝나면 우리는 칸을 하나 정한 셈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그 칸에 지금 서 있냐? 그럼 수집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 칸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지금 밑에다 깔아놨고 아무튼 지금 지정한 칸에 도착해 있다면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내가 원래 수집하려고 했었다면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담아둘 거예요. 내가 원래 수납하기로 했었다면 1로 담아둘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집을 하면 내 손이 가득 찰 예정이에요. 더 이상 수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예정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번에 메이크 디시전 호출됐을 때는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스테이트 값을 0에서 1로 바꿔놓고 1을 다시 담아놓고 이번 메이크 디시전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두시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0이 담겨있는 채로 내가 이번 턴을 스타트했다면 나는 이번 턴에 수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리턴해버리면 다음 턴에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0 적혀있네, 수집을 해야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요, 이번 턴에는 동일하게 내가 수집을 해야겠어 해서 리턴 0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집하면 더 이상 수집을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내 손이 가득 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메이크 디시전 호출 당했을 때는 그때는 스테이트 값이 1이 돼서 1이 돼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해서 수납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수집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 미리 저 스테이트 값을 0이 아니라 1로 다시 담아 놓는 할당문을 실행을 해두도록 구성하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납을 지금 요 포지션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집하면 다른 칸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손이 가득 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부터는 수납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미리 지금 수납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점이 있는 칸은 몇 컴마 몇이냐를 미리 판단을 해서 저 포즈에다가 담아놓고 이번 턴을 끝내야 다음 턴에 그냥 바로 오자마자 1 적혀있고 0,0이라고 그럼 0,0으로 가면 되겠구만 편하게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수집한 다음에 손이 가득 찰 예정이라면 다음번부터는 0,0에 수납하는 걸 목표로 하기로 기록해 두자. 만약에 이번에 수집했는데도 여전히 또 수집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번에 새로운 칸을 찾아야 된다라고 다음번에 여전히 수집을 하는 게 목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두고 이번 의사결정을 끝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수납하는 게 목표고 수납은 지금 요 시나리오 넘버 1에 대한 예시 캐릭터는 어차피 거점이 0,0에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위에 거랑 비슷한 상태예요. 이미 0,0에 도착해 있다면 이제 이번에 수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납은 무조건 한 큐에 끝나니까 다음번부터 수집을 해야 된다. 다음번에 새로운 칸을 찾아서 수집을 해야 된다. 기록해두고 리턴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위에서 리턴을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아직 목표로 하는 칸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 살짝 얘기 나왔던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금 모든 예시 캐릭터들이 지금 범용으로 쓰고 있는 가장 간단한 버전에 열심히 내가 원하는 칸으로 이동하기 위한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지금 칸들 점유되어 있는 현황이라든가 텔레포터 어디 달려있냐에 따라서 이 내용 말고 다른 거를 써서 이동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해볼 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를 들어 새로운 칸을 정하는 걸 신경 쓴다라든가 아니면 그 칸으로 이동하는 걸 신경 쓴다라든가 정도만 하셔도 수집가 친구들은 충분히 0.2인분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잘 해놨으니까 구경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수집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 우리 미리 데이터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그거 확인해 봤으니까 여러분 요 이품은 첫 줄들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요 non이라는 친구가 지금 non이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정한 게 없냐? 뭐 0,0도 3,3도 아닌 상태냐?
같은 식으로 물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지정한 포지션, 미리 지정한 좌표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집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칸 지정하는, 그래서 거리가 1인 것부터 쭉쭉쭉쭉 찾아 나가는 느낌으로 뭔가 수학적인 작업을 해서 아무튼 가능한 가장 가까운 칸을 찾도록 적절한 분기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놨어요. 요거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효율을 더 추구하고 싶다면 새로운 걸 바꾸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일단은 포지션 값은 더 이상 논이 아니게 돼요. 0,0이든 3,3이든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위치가 미리 계획했던 그 위치냐? 그러면 난 여기서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return 0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수집하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원이랑 내 개인 평면의 현재 위치에 자원량이 이 합이 최대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번에 수집하면 내 손은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수납해야지, 다음번부터는 0,0에다가 수납해야지 라고 미리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리턴하시면 돼요. 또는 자, 이번에 수집했는데 손이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건 100% 바닥에 깔려있는 양이 내가 지금 들 수 있는 양보다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긴 중원, 무원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수집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칸을 찾아야 되니까 다음번에 찾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좌표 다시 정해야 된다에 해당하는 논을 담아놓고 이번 턴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make decision 다시 호출되면 이 복잡한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현재 위치가 계획한 위치가 아니라면 그럼 이 아래 적혀 있는 이동을 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거예요. 아무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든 아래든 넷 중 하나 적당히 리턴할 겁니다. 수납도 비슷해요. 수납하는 게 목표였고 0,0에 도달했다면 다음번에 새로운 칸에 대해서 수집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미리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고 이번 의사결정은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실행하면 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분이니?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돌려봤습니까? 예시 캐릭터. 예시 캐릭터를 한번 돌려보는 걸 추천해요. 그 1번째 설명서에 돌리는 방법 해놨으니까. 저는 지금 원작자니까 설명서 안 보고 이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시는 게 정상이긴 해요. 얘 주석 처리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로그 모든 캐릭터에 대해 로그 출력하도록 하고 밑에 거는 고칠 필요 없고 여기서 F5 누르면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열심히 구경해 본 이니셜라이즈가 한 번 호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크 디시전이 여러 번 호출될 겁니다. 그때마다 제 캐릭터는 일단 게임 딱 시작하자마자 수집을 할 거예요. 내가 수집을 하는 게 목표고 0,0에서 수집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니셜라이즈에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 캐릭터는 딱 시작하자마자 0,0에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내 캐릭터는 가장 먼저 이 봇 캐릭터는 예시 캐릭터는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수집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자원 5를 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 지금 능력치 10이란 말이에요. 아마 10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칸에는 자원이 없고 난 여전히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거기서 수집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손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다음번부터 수납을 해야 돼. 0,0에 가서 수납해야 돼로 목표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0으로 이동하고 수납을 합니다. 요번에 수납을 리턴하기 직전에 나 지금 이제 손 다시 비었으니까 새로운 칸 찾아서 수집해야 돼 해서 새로운 칸을 지금 이번엔 0,1 아래 칸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집하고 여전히 5만큼 더 수집할 수 있으니까 다시 0,0으로 돌아오고 마이너스 1,0으로 돌아오고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엔 중심보다 한 칸 왼쪽으로 가서 수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내 손이 자원 10개 가득 차기 때문에 다시 중심 칸으로 돌아와서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집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위 칸으로 이동해서 수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심 주변 두 칸 범위 안에서 총 25만큼의 자원을 20.512초 만에 수집을 완료하게 되고 이 시점에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집 행동은 지금 봤을 때는 3초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
수집 행동 1초 걸렸었고 이동 0.75초, 그 다음에 수집 1초, 이동 1초, 그 다음에 수납은 0.5초, 그 다음에 이동 0. 뭐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집은 1초, 이동하고 요게 이동이 3초 걸리고 여기서 이동이 다시 한번 2.2초 정도 걸리고 여기서 수집이 3초 걸리고 수납은 1.5초 걸리고 수집은 다시 한번 3초가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쩔 때는 수집이 1초 걸리고 어쩔 때는 3초 걸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후딜레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기력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음수면 원래 상정되어 있는 후딜레이의 3배만큼을 시간을 들여야지 그 행동을 끝을 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 좀 더 효율성을 내고 싶다라면 예를 들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안 고치셔도 됩니다. 저만 한번 고쳐볼게요. 만약에 여기다 한 가지를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겠구만. 여기서 F5를 눌러서 내가 다루고 있는 캐릭터 모듈 붙잡고 F5를 누른 다음에 요 지금 인터랙티브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기서 자동 완성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캐릭터 모듈 만들 때도 세팅스 미리 잘 챙겨 놓고 Alt 탭 한 다음에 여기서 코드 작성하고 여기서 바로 F5 누르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스태미나가 만약에 지금 스태미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으로 합시다. 내 지금 스태미너가 다 떨어졌다 라면 무조건 t__ wait 대기 행동을 하도록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실행될 문장으로서 여기다 박아두는 게 가능할게요. 딱 하자마자 나 지금 다른 작업하면 이거 후딜레이 페널티 먹게 생겼네. 만약 그렇다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그냥 쉬는 거예요. 쉬면 이제 기력이 회복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한번 F5를 눌러볼게요. 지금 한 번도 쉬지 않는다면 23.512초가 걸릴 건데 중간에 쉬기만 해도 14초 만에 동일한 작업을 끝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동쪽, 남쪽 등등등 그 순서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북쪽에서 마지막 5만큼의 자원을 수집해서 25만큼의 자원을 수집을 완료를 해서 요청을 달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끝을 낸 거예요. 근데 아까 23초 걸리던 게 중간중간 쉬기만 해도 후딜레이 페널티를 더 이상 먹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무려 9초를 절약한 거죠. 이 9초를 절약한 게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대기를 하면서 대기 자체도 후딜레이가 1초가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1초 동안 쉬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쉬면서 수집 활동을 하는 게 기력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진행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캐릭터가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 엄청 빨라진 거잖아요. 일단 시나리오 우리 시나리오 넘버 1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끝내려면 이제 능력치를 손을 보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10이 아니라 예를 들어 힘을 25로 지정한다든가 그러면 수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첩이라든가 체력을 까게 될 거예요. 능력치 합은 30이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냐 등등등을 여러분이 간을 재면서 기본 세팅상 14초 만에 지금 끝내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 커다란 왈문 실행이 끝난 직후 타이밍에 여러분이 내 캐릭터의 효율을 재볼 수 있도록 적절한 값들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0번째 캐릭터는 능력치 균등하게 지금 배분해 놨고 총 5번의 수집, 7번의 이동, 2번의 수납 그러니까 25만큼을 수집을 하는 게 목표고 10만큼 수납하는 걸 총 2번을 한 거죠. 따라서 수납은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수집은 5번 한 게 맞고요. 자원이 5씩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유나 건설은 당연히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25만큼 수집하고 그걸 전부 다 이 중심 주변 2칸 범위 안에서 이 요청에 따른 유효 범위 안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25만큼 수집한 거 전부 다 요청에 기여한 걸로 판단이 돼서 빠르게 끝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마련해 놓은 도움말도 있으니까
이걸 아마 시나리오 3번까지는 제가 도움말 요 통계 결과 출력하는 걸 만들어 놨을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다른 예시 캐릭터 구경을 해보시면 그럭저럭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요거 추가했더니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건 그 부분은 이제 설명서를 봐야지 납득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 지금 기력 개념과 후딜레이 개념이 존재한다는 우리 중간고사 전에 미리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게임의 컨셉트, 그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력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아, 얘 중간중간 쉬기만 해도 후딜레이 페널티 많이 먹지 않고 이전보다 빠르게 시나리오 끝낼 수 있겠구만, 튜토리얼 완료할 수 있겠구만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런 상황, 후딜레이 페널티를 먹을 만한 상황에 대기하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빠르게 대기하도록 만든다든가와 같이 여러분이 가장 간단한 버전 내지는 조금 더 복잡한 버전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게임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우리 2번째 설명서에서도 적혀 있긴 한데 대기는 거점이 건설되어 있는 칸에서 대기를 하면 일반적인 칸에서 대기하는 거에 비해서 기력 회복량이 2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금 동일한 if문 있잖아요. 이거를 잘라내기를 해서 이게 아무 때나 노상에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침 이 예시 캐릭터는 내가 지금 어딨냐? 내가 지금 0,0에 있냐? 그러니까 거점이 있는 칸, 수납 가능한 칸에 있냐? 여부를 재는 분기 흐름이 마침 또 딱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태미나가 인포스.맥스 스태미나보다의 절반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여기서 대기를 한다. 자, 거점이 있는 칸에서는 대기를 2번만 하면 무조건 풀피가 됩니다. 거점이 없는 칸에서는 4번 연속 쉬어야지 풀피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거점에 있고 내 현재 스태미나가 만땅 대비 절반 이하라면 지금 여기서 살짝 쉬고 가지 뭐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 버전 몇 초였죠? 성능이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14.023초잖아요. 이렇게 하면 1초를 단축을 할 수 있어요. 대기를 아마도 이전에는 2번 내지 3번을 했었을 텐데 1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효율 2배짜리 대기를 중간에 한번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기 한 번만큼, 그러니까 좀 어딨냐, 여기 대기는 안 세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정확히 1초만큼의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 캐릭터의 스타일에 따라서 거점이 있는 칸을 중간중간에 거치지 않는 스타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노상에서 쉬어야 되는 거고, 근데 수집가 캐릭터들은 보통은 거점을 가운데다 두고 활동을 할 겁니다. 왜냐? 수납은 진짜로 거점에다가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건 크게 상관없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을 내려놔야지 다음번 수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점에다 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업자 캐릭터가 그걸 들고 가서 칸을 점유를 한다든가 새로운 거점을 짓는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거점을 건설하는 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따라서 수집가 캐릭터들은 무조건 엔간하면 내 손에 든 자원을 거점에다 수납한다. 따라서 애초에 거점 하나를 정해서 그 근처에서만 내 수집을 해야겠구만 이라고 마음 먹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침 이 첫 번째 튜토리얼이 그거를 모사하고 있는 시나리오니까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면, 지금 원래 얼마 걸렸어요? 20 몇 초 걸렸었죠? 그죠? 23.51 2초 걸렸던 게 이제 13.023초, 10초를 이제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40% 정도의 향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그러니까 수집가 친구들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물들이 능력치 관련 얘기 포함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업로드했던 2번째 설명서에 집약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살짝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10,000초 동안 진행하는 본 게임은 이 0,0 주변에서만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수집한 거란 말이에요.
0,0에서 5만큼 수집하고 동서남북에서 5씩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리가 1 이하인 칸에 대해서는 수집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수집을 더 하고 싶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멀리 있는 칸 등등으로 뻗어나가면서 수집을 할 거예요. 이 예시 캐릭터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동 원래 한 번 하고 돌아오면 됐던 거를 이동을 2번 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동에 걸리는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러느니 그 사이에 아마 작업자들이 새로운 거점을 어딘가에 지어놨을 테니까 그럼 이제 0,0은 손절하고 지금 거점이 4,4에 있구만. 이젠 4,4를 기준으로 두고 그 근처에서 수집을 해야겠구만과 같이 여러분이 조금 더 상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약간 전략을 바꿔가면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4,4로 이동한다라는 작업을 수행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가까운 데부터 차근차근 수집하도록 그렇게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면 본 게임에서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수집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수집과 캐릭터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하면 엔간하면 0.2인분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가 효율을 내보고 싶다 라면 이제 그 2차 전지기라고 소개해 놓은 그 부분 쪽에 신경을 써서 남은 2주 동안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50명 중에 대부분 친구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47명 정도는 수집가를 할 겁니다. 한 3명 정도가 뭐 작업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 작업자를 할 겁니다. 저는 오너캐를 작업자로 만들 예정이고 조교님도 지금 작업자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10대 1 비율 되는 거죠. 수집가 대 작업자가. 그 정도면 딱 적당한 비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간단한 수집가 만들고 본 게임에서 작동하는 수집가 만드는 선에서 거기서 조금씩 효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될 거고 그래요. 이거 또 보여드리면 좋겠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 파일 있잖아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은 보여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을 뽑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유 평면, 그 다음에 캐릭터별 개인 평면이 있잖아요. 그 각각을 이제 색상을 칠해 가지고 공유 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가 지금 0,0이고 여기 지금 여기가 중심점이다에 해당하는 까만 점만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래 0,0이었고 그 주변 5칸에서 지금 수집을 완료해서 거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판으로 열어서 하얀색인데 이게 지금 투명도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bmp 파일을 예를 들면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로 열면 겹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종료된 시점에 현재 각 평면들의 일종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를 재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5칸에서 수집을 끝내서 텅텅 비어있고 지금 잘 보면 뭔가 등고성 같은 느낌으로 중심 칸을 한가운데다 두고 약간 마름모 같은 느낌으로 음영 처리가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요 가장 한가운데 있는 요 마름모 안에는 자원이 5씩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가면 자원이 6, 7, 8, 9, 10 같은 느낌으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자원이 더 많이 놓여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칸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는 데 드는 자원, 거점을 건설하는 데 드는 자원, 텔레포터 짓는 데 드는 자원 등등이 역시나 각각의 수식에 맞게 증가를 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게임 만초 동안에 초반, 중반, 종반 같은 것들을 신경을 써서 진행하시면 본 게임 동안 전반적인 효율을 0.2인분이 아니라 0.78인분 이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맨 처음 딱 게임 시작해서 0초 시점에는 우리 50명 다 요 한가운데 0,0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집가 50명이라 치면 50명이 0,0에서 자원 들고 순환만 해도 그러면 1.5초란 말이에요. 1.5초 만에 자원이 250만큼이 중심칸 거점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거점 숫자도 별로 없고 수집가가 다 한 군데 모여 있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자원이 거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자 친구들은 아이 신난다 하면서 막 바로 옆에다가 거점 또 짓고 막 그럴 거예요. 자원이 진짜로 빵빵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 친구들 저 멀리 가서 지금 삽질하고 있고, 수집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중심칸 주변에서 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살짝 옆으로 벗어나 있고, 저 멀리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여러분이 테스트 시나리오 돌려가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능력치 잘 잡고 데이터 흐름 잘 구성해 보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반에도 중반에도 엔드게임에도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메이크 디시전 함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해 보시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면 이번 학기가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고, 굳이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연기를 해가면서 여러분한테 만들어 보라고, 지금 그거잖아요. 그 추라이잖아요.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맛있는 집을 못 가봐서 그래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 이 새로운 코드 흐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을 예습하기에 적절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아니 대충 제출하면 알아서 점수 주시겠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말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만의 뭔가를 차근차근 고민해서 도전을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47분입니다. 궁금한 거, 당신은 수직가 할 겁니까? 작업자 할 겁니까? 아무튼 수직가 한다는 게 전혀 막 흉이 된다라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수직가 안 하면 이 게임 망해요. 누군가는 자기 평면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 자기 평면에 있는 자원은 나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농자천하 지대본이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다만 그런 경제활동을, 그런 수집활동을 남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효율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적절한 거점에 수납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거 캐릭터 50명 다 모여서 F5 딱 눌렀을 때 지금은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조금 더 멀리 막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림 파일 보면 크기가 엄청 클 거예요. 지금은 조그만한데 거점 주변밖에 없긴 한데, 나중에 가면 한 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그림 파일을 51개를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딱 실행하고 펼쳐봤을 때, 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많은 칸을 이렇게 우리만의 색상으로 점유를 해가면서 칠해봤구만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그 1만 초 동안 내 캐릭터는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했었나를 다 로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기여해서 내 수집량 전체 지분의 10%를 차지했구만, 대주주가 따로 없구만과 같은 느낌으로 뿌듯함을 가지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뭐 일종의 경쟁 컨텐츠라 하더라도 일단 과제 점수 자체는 절대평가죠. 0.2인분만 하면 다 만점으로 그렇게 가져갈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톡방이라든가 물어보고, 뭐 친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아무튼 간에 내 모듈 전달하고 남의 모듈 같이 임포트해서 플레이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스킬도 조금씩 엿보기 해보면서 효율성을 높여서 제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요.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 퇴근을 합시다.